자, 지수함수 강의 영상 찍어 놓을 건데, 이미 풀려져 있더라도 지수함수 자체가 조금 많이 틀리고 그런 친구들은 다시 한번 영상 보면서 개념 닫고, 그러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지수함수가 뭐라 그랬었냐면, 함수라는 거 자체가 y가 붙는 거거든. y는 어떻게 되느냐? ax승, 이게 지수함수의 기본형이에요. y는 ax승, 얘가 지수함수의 기본형. 그래서 함수를 그리게 되면 얘는 어떻게 그려져요? ax승이니까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얘는 감소함수, 그리고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 이거 쌤이 외우라 그랬었지, 그지? 그래서 얘는 증가함수일 때는 얘가 0,1을 지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고요. 감소함수일 때는 0,1을 마찬가지로 지나고, 여기를 똑같이 지나고 반대로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감소하는. 그래서 얘가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얘는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y는 ax승의 정의역과 치역도 알아봅시다. 그럼 지수함수는 정의역, 우리가 열심히 외웠듯이 지수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예요. x축 전체에 모두 작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됩니다. 그리고 치역 같은 경우는 어디만 그려지고 있죠? 지금 y축 위에만 그려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y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근선, 얘는 y가 0이 될 때, 다른 말로 x축이라고 하죠.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개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만약에 y는 2의 x승이라는 녀석이 있다고 해보자. 그럼 이 녀석을 x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고, 그리고 y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y는 2에 x 빼기 2, 그리고 y 대신 여기 뒤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평행이동이 돼요. 얘가 이렇게. 다른 예를 들면은 y는 2의 x승을 이번에는 x축 대칭이동을 해봅시다. x축 대칭이동. 그럼 x축 대칭이동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y값을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y는 2의 x승이 되고, 이거를 다시 쓰게 되면 y는 마이너스 2의 x승,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지.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또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y는 2x승의 y축 대칭 이동을 한번 볼까요? 그럼 얘는 x의 값을 마이너스 붙이는 거기 때문에 얘는 y는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문제를 조금 풀면서 알아봅시다.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그래서 지수함수의 함수값 유형 1번부터 볼게요. 유형 1번. 자, 함수값 문제부터. fx가 a의 x승이래. 근데 a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당연하죠. 이거는 미세 조건이기도 하지. 자, 그 상태에서 F4를 구해보래요. F4. F4의 뜻이 뭐야? F4의 뜻은 X 대신에 4를 대입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의 4승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A의 4승이 지금 얼마가 되는 거냐면 M이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F9 얘는 A의 9승, 얘가 얼마냐면 얘는 N이래요. 그랬을 때 F5 값을 한번 나타내봐라. 이게 문제입니다. 얘를 나타내봐라. 일단 F5는 얼마죠? X에다 5를 대입하는 거니까 A의 몇 승? A의 5승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A의 5승을 지금 나타내면 되는데, 자,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A의 9승하고 A의 4승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A의 9승에서 A의 4승을 나누게 되면 얼마가 되죠? A의 5승이 되지 않아? 그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A의 9승이 얼마니? N이고, N 나누기 A의 4승은 M이니까 A의 5승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N분의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5승은 얼마다? N분의 N과 똑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간단하죠?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지수함수의 성질. 지수함수의 성질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기응, 니은, 디귿, 리을의 이 개념들이 다 중요한 개념들이거든요. 맞든 틀리든.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고 갑시다. 처음에 기욱. 일단 fx는 ax승인데 정의역을 물어보고 있어요. 기억은. 자, 정의역 어떻게 되죠? 정의역은 우리가 앞에서 외웠듯이 실수 전체입니다. 그죠? 실수 전체. 그리고 치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역이 양의 실수 전체. 그러면 지금 얘는 틀린 말 하는 거지. 여기서 양의 실수 전체라고 했으니까 정의역이 양의 실수 전체야? 아니죠. 정의역은 그냥 실수 전체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고. 니은. 자, x값이 다르면 이게 x값이 다르면이라는 뜻이죠. x1과 x2가 다르면 누구랑 또 틀리다? fx1, fx2.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르다. 이거 무슨 정의죠?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1대1 함수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자, 지수함수는 1대1 함수가 맞냐고 물어보면 맞아요. 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자, 1대1 함수가 뭐였어, 얘들아? 기억을 떠올려봐. 자, 요렇게 지수함수는 요렇게 그려지는 거 알죠? 점점 증가하는. 자, 1대1 함수가 뭐였냐면, 자, 요렇게 x축, y축 그렸을 때 2차 함수 있죠, 그죠? 포물선 2차 함수를 그려볼게. 요렇게 그려줬어. 이게 y는 뭐 x제곱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거는 내가 무슨 선 그어보면 된다 그랬어? 1대1 함수인지 알고 싶으면 가로선 그어보면 된다 그랬죠. 가로선을 그었을 때 x값이 지금 다른데, 그죠? 이 점이랑 x값이 지금 다르죠. 여기가 x1이라고 하고 여기가 x2라고 한다면 x1하고 x2는 다릅니다. 그죠? 하지만 y값은 지금 같게 되니까 2차 함수, 즉 포물선 그래프는 1대1 함수가 될 수 없구나. 얘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선을 그어서? 가로선을 그어서. 하지만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가로선을 그어도 겹쳐지는 부분이 없죠. 무조건 하나는 하나의 값에 대응을 합니다. 이렇게 x값 하나는 y값 하나에 대응을 합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했었죠. 그럼 니은은 맞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써놔야지. 뭐라고 써놓으면 되냐면 지수함수는 1대1 함수다. 이렇게 정리해두세요. 그 다음에 디귿. 자, 디귿은 무슨 얘기냐면 증가 감소를 물어보는 겁니다. 디귿은 증가 감소를 물어보는 건데 지금 0보다 크고 1보다 작대요. 뭐가? 이게 지금 미세범위죠?
근데 미세 범위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아까 앞에서 무슨 함수라 그랬어? 얘는 감소함수입니다. 감소함수. 그럼 우리가 감소함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게 x값이 증가할 때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x값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야. x값이 증가. 근데 그때 y값은 어떻게 되고 있죠? 반대로 부등호가 작성되고 있지, 그지? x값은 늘어나고 있는데 y값은 작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함수인 거야? 이 뜻 자체가. 이거는 감소함수 뜻이에요, 요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주어진 조건하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똑같이 감소함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답이 되는 거죠. 맞는 거죠. 그러면 증가함수는 어떻게 쓰냐? 증가함수는 x값이 이렇게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합니다. 이렇게 부동호 방향이 똑같아요. 이렇게 부동호 방향이 똑같이 유지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얘를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써져 있는 거는 감소함수니까 틀린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다 이거지. 감소함수가 맞다 이거예요. 리을 그래프는 두 점 0,1과 1,a를 지난다. 이건 대입만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x에다 0 넣어볼까요? 그럼 a의 0승은 얼마지? 1이잖아. 그럼 0,1 맞는 거지. 그리고 x에다 1 넣어볼까? x에다 여기다가 1 넣어보게 되면은 a의 1승은 a가 맞죠. 그래서 1,a도 지나는 거 맞죠. 그래서 리을은 간단하게 대입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다 맞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두 가지 유형 살펴봤고 그 다음 유형 좀 볼까요? 평행이동 유형. 자, 뭐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17번 유형은 너무 쉽기 때문에 조금 꼬아놓은 거 19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19번. 자, 19번을 살펴봅시다. 이게 이제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에 관한 예제인데, 자, 문제부터 보니까 y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y는 4에 x 더하기 2승 마이너스 5죠. 그럼 얘는 어떻게 평행이동이 된 거냐면 원래 어떤 녀석이었냐면 y는 4의 x승이었는데 이 녀석이 어떻게 평행이동이 된 거예요? x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이 됐을까? x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y방향으로도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이거는 왜 그렇게 되느냐가 아니라 여기 그냥 거의 외우시는 거지. 우리가 y는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5 이 2차 함수가 어떻게 평행이동이 된 거지? y는 x제곱에서 얘가 어떻게 평행이동이 된 거예요? x방향으로 1만큼 y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 된 거 알잖아, 그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면 x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고 y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가 갖고 있던 정의역, 치역, 그리고 점근선까지 이 세 가지 녀석이 어떻게 변화를 갖느냐, 이게 지금 좀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먼저 정의역부터 살펴볼게. 정의역부터 살펴보게 되면 얘는 원래 뭐였어요? 얘는 4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의 정의역은 기본적으로 실수 전체였지, 그지? 실수 전체. 그리고 치역은 어떻게 됐어요? 양의 실수 전체라고 했는데 그걸 조금 더 간단하게 쓰면 그냥 y가 0보다 크답니다. 그리고 점근선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y는 0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럼 살펴보니까 정의역은 자 얘들아 어차피 정의역 실수 전체 범위야. 그럼 엄청나게 큰 범위죠. 실수 전체라는 범위 자체가. 근데 그 방향에서 마이너스 2만큼 뺀다고 한들 얘가 별로 타격이 있을까? 타격이 없죠. 내가 만약에 10억을 갖고 있어. 내 주머니에 지금 10억이 있어. 그럴 리는 없지만 10억이 있는데 거기서 뭐 지웅이로 5만원 줬어. 별 타격 있어요?
내 주머니 사정에 별 타격이 있나? 없죠. 거의 5만 원을 잃지 않은 거랑 똑같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별 타격이 없기 때문에 실수 전체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y가 0보다 크다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5만큼 빼주게 되면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y가 마이너스 5만큼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바뀌어요. 실제로 5만큼 빼진 거야. 얘도 마찬가지겠죠. 점근선도 y는 마이너스 5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문제를 보게 되면 1번 치역은 y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맞지? 그지? 이렇게 바뀐 거 맞죠? 그래서 얘는 맞는 거고 2번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다. 자, x는 마이너스 2라고 하면은 맞아요, 틀려요? 아니지.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5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고 3번 그래프는 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자,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됩니다. 근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자, 먼저 이 녀석 원래 몇 콤마 몇 지났니? 이 녀석. 이 녀석 대표적으로 지수함수가 무조건 지나는 점이 뭐라 그랬어요? 0,1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 점도 평행이동이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 0,-1을 평행이동 해보자. 그러면 x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움직이면 이 0,-1은 몇 콤마 몇이 되겠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겠죠. x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그럼 원래 지났던 점이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로 이렇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점근선이 어디 찍혀? 점근선이 요 마이너스 5 요거보다 요렇게 점근선 요렇게 찍히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 요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자, 한번 0 대입해 볼까요, 얘들아? 이 평행이동된 이 그래프에다가 x에다가 0 대입해 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에다 0 대입하면 4의 제곱 마이너스 5니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면 9죠. 9인가? 아니지. 11이죠. 그러니까 0,11 지나니까 한 요 정도 지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럼 결국에 여기 있는 4사분면은 지난다 안 지난다? 여긴 지나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3번도 맞는 거죠. 4번 보시면은 이거 뜻이 뭐라 그랬어 쌤이?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증가함수냐 물어보는 거지? 이거 증가함수 맞죠?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마지막으로 5번은 4의 x승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한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번도 답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이렇게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쌤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알겠죠?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쌤한테 질문하세요. 알겠죠? 다음 유형 한번 봅시다.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 위의 점.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y는 어떤 그래프냐면 4분의 1의 x승 그래프야. 근데 어느 점을 지나냐고 나와 있냐면 문제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프에 점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잘 보시면은 여기는 x값이 b인데 y값이 16을 지나죠. 요 점. 그러니까 몇 콤마 몇을 지나는 거냐면 b, 16이라는 점을 지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 보이지 않겠지만 x값이 1일 때 y값이 a야. 즉 1,a를 또 지납니다. 이 두 개를 각각 대입을 해보자.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16은 4분의 1에 b승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 1,a를 대입하면은 a는 4분의 1에 1승. 그럼 a는 너무 쉽죠? 얼마? 그냥 4분의 1. b는 얼마일까요? 얘는 이거 굳이 4의 거듭제곱, 그러니까 4분의 1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 얘들아? 4의 마이너스 1승으로 바꿔 쓸 수 있거든. 그럼 얘는 16이라는 거는 4의 제곱이잖아. 근데 4분의 1은 4의 마이너스 1승이기 때문에 4의 마이너스 b승이겠죠? 곱해져서. 그래서 2랑 마이너스 b랑 같으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너무 간단하지, 그치? 그럼 여기다 대입만 하시면 4분의 1분의 마이너스 2 요거 계산하시는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죠. 이렇게.
간단하지, 그지? 그 다음 28번 유형도 한번 볼게요.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대소 비교하기. 자, 그럼 대소 비교하기 문제는요,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지수함수는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 A 값이 지금 얼마야? A 값이 64에 4분의 1이죠. B 값은요? B 값은 16에 5분의 1이야. 마지막으로 C 값은 8분의 1에 마이너스 0.6승. 그러면 너네가 선택할 건 첫 번째, 밑을 선택하는 거예요. 밑을 얼마로 통일할지 결정합니다. 얼마로 통일하는 게 좋겠어? 자, 지금 밑이 여기는 64, 여기는 16, 여기는 8분의 1이죠. 그럼 나는 밑을 2로 통일할래. 2로. 밑을 2로. 그러면 두 번째는 그 밑이 통일한 2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2의 x승은 어차피 이거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잖아. 왜? a 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게. 여튼 그럼 2로 한번 똑같이 한번 다 만들어 볼게요. 64는 2의 몇 승입니까? 64. 64는 2의 6승이죠. 그래서 얘는 2의 6승의 전체 4분의 1승이 되고요. 누가? A가. 그 다음에 B를 써볼 건데 16은 2의 4승이니까 2의 4승의 전체 5분의 1승. 마지막으로 요 8분의 1은 얼마죠? 2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2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마이너스 0.6. 그래서 요거 세 개를 각각 간단하게 전개하면 얘는 2의 2분의 3승이 되고요. 얘는 2의 5분의 4승. 얘는 2의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1.8이죠. 1.8 얼마야? 분수로 계산하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5분의 1.8이니까 10분의 18이니까 얼마야? 5분의 9가 되겠죠. 5분의 9. 이제 뭐만 계산하면 돼? 아, 지금 뭐는 다 일정해. 밑은 2로 통일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교할 거는 이 x값만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x값만 비교를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자, 얘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x값이 크면 y값도 큰 거죠. 그죠? 그래서 x값이 크면 이 전체 값이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누가 제일 커요, 여기서? 당연히 5분의 9가 제일 크겠죠. 뭐 통분해도 됩니다. 얘는 10분의 15고, 얘는 10분의 8, 얘는 10분의 18이니까 얘가 1 봤다, 얘가 2 봤다, 얘가 3 봤다가 되겠죠. 그래서 크기 순서대로 나타내시게 되면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A가 크고 그 다음에 B가 크겠네요. 이런 식으로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쌤이 되게 천천히 풀고 있는 만큼 너네도 충분하게 이해를 해두시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수함수 1파트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일단 여기까지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수요일까지 여기 있는 문제 꼼꼼하게 다 풀어와 보세요. 알겠죠? 고생했습니다.